자, 일단은 뭐 알테오젠에 대한 그 전략 부분 다 올려놔 드렸고, 주봉하고 이제 월봉 차트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잘라서 방송 원고 쓰면 될 것 같고, 좀 삼성전자가 좀 짜증스럽게도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이제 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점 대비 12.56%까지 밀고 내려올 만큼의 문제가 형성돼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여전히 4천만 주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3월 14일인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된 이후에 뭐 8천만 주대에서 물량이 좀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유지되어 있는 수급 범위라 그랬어요. 얘를 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에 비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뭐 수급 논리 부분을 설정을 잘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누적 수급 대비해서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가 있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쓰자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그러니까 미국장 차트하고 뭐 하이닉스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삼성전자 차트까지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일주월봉 같이 넣어놓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쉬는 날이었나? 하여간에 그러니까 일주월봉 삼성전자를 제가 넣어놓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일주월봉은 제가 너무 자를 테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자르는 이유는 이제 그 미국장 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액면이 아니죠. 주식 분할 이후에 미국 쪽에 이제 엔비디아발 신고가 랠리 기준에 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연동이 돼서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은 이 하이닉스 부분이 신고가를 내줬단 말이죠. 거래는 제한적이 사실 거래량 거래대금은. 근데 이제 수급은 일단 간헐적이지만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유입이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은 긍정적인데 주가가 이제 눌려 있는 폭 기준 아까 이제 삼성전자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대차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하이닉스 기준은 현재 이제 장악 확인형까지 다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주봉의 길이가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월봉을 작년 거부터만 놓고 보면은 또 너무 좁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요 기준에서 좀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뭐 장악 확인형이 떠주면서의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신뢰도는 제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고점 돌파의 기준에 슈팅이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씩 탕탕 터져줄 때에는 거래도 수반되고 그리고 거래 수반되면서 양봉 그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거는 이제 극대형주의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수급 안 들어오고 자기 혼자 이제 뭐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수급은 유입돼 있어요. 거래는 조금 둔화돼 있어도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은 뭐 나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의 추이 추세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쪽을 병행을 이제 하자 해서 이제 병행 부분을 기존의 여타 종목군의 비중을 삼성전자로 15%까지 끌어올려놨던 거고. 그리고 이번 달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 부분을 일단은 10%를 삼성전자로 원래는 이제 15%를 옮기는 그런 기준까지도 설정을 했죠. 근데 원체 이제 그 말들도 많고 흉흉하고 주가도 밀렸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귀에 얘기를 합니다만 한 발 양보해서 25% 하이닉스 30% 아직까지는 그 스코어가 종가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삼성전자는 일단 종가 기준에 지난 5월 말 종가 기준에 1,700원 올라와 있어요. 2%.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하이닉스가 이제 원체 이제 슈팅이 계속 나와 준 거죠. 그래서 5월 31일 189,200원 그때 이제 좀 이틀 연속 조정이 깊어서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조금 덜 옮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과하게 또 미끄러진 부분도 있어서 189,200원 대비해서 지금 뭐 얼마예요? 3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3,300원? 2만 3,300원? 오, 10% 이상인가요? 그러면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의 이제
변동폭의 기준이 12.91까지 올랐어요. 5월 말 종가 대비, 저점 대비.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여기를 그냥 45% 유지했어도 오히려 수익률은 더 확장돼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움직임 가져가고 슈팅을 좀 세게 줄 부분은 삼성전자가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충분히 있으리라 봐요. 뭐 AMD하고의 이제 뭐 협업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의 그 상생 관계 부분, 그냥 시장에서 알려진 것처럼의 흐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뭐 차분차분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누굴 버리고 누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비중으로 조금 더 늘려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현대차 쪽의 기준도 놓고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러니까 현대차가 요 자리의 흐름이 조금 이따 BH 보시면 이제 BH도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대차 26만 1천 원 찍고 말 같지도 않게 얼마까지 내려와요? 21만 4천 원까지. 얼마? 4만 7천 원? 4만 7천 원이 깨져 내려온 거예요. 26만 원 대비. 그러니까 뭐 한 거의 20% 가까이 깨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큰 애가. 그러니까 자기 자체 흐름도 아니고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꺾인 부분인데, 뭐 자체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시장 조금뿐이 안 꺾였는데 확 밀린, 말도 안 되나.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이 현대차의 기준이 이렇게까지 흘러 내려갔다가 결국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또 들어오지 않더라도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27만 7천 원 찍고 슈팅 날리고 또 뜬금없이 말 같지도 않게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아름아름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찌 보면 날로 먹는 거지 그냥. 포트만 구성만 잘하고 있어도 엄청난 수익 범위는 계속 잡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수익성을 확장시키려다 보니 그게 이제 어렵게 형성되는 흐름들도 연출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세 개의 비중만 해도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 정도 비중만 잘 채워놓고 나머지 대처를 해도 전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손익 부분 또 변동성 매매 기준까지도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이 가격대는 한번 다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비중대로 설정을 잡으시는 게 옳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송 원고 어차피 늘 거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좀 PPT에 넣어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낱장 파일로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게. 그리고 KB금융도 오늘 이제 8만 원 수준까지 또 올라왔다가 79,900원에서 또 다시 눌려졌습니다. 어제도 뭐 좀 움직임이 있었고 8만 원 수준까지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거래가 없으면서 이제 눌림폭이에요. 거래가 없으면서 눌림폭. 그래서 8만 원 미만에서 또 8만 원 이상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기도 편입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좀 과도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봉 기준에. 이런 그 흐름에서 수급의 변화가 없는데 지 혼자 밀려 내려가 78,000원에서 62,000원까지 얼마 16,000원이 이탈된 거예요. 16,000원이 얼마? 얘도 20%예요.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종목에서 20%의 조정이 나온다? 말도 안 되게 가만히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냥 슈팅 나와서 돌리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상방에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수급 범위가 한번 유입되는 거. 그 수급은 언제 들어와요? 거래 터질 때. 최소 100만 주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200만 주씩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주 터지는 날 무조건 얘는 수급 들어오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 단계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이제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는데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기 싫다 하면은 이제 거래 터지는 날만 따라 붙는 거죠. 그리고 거래 둔화되면 좀 빠져나오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 기준 KB금융 또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어제 탄력 잘 받아놓고 오늘 재차 이제 그 눌렸어요. 좀 과도하게 눌리긴 했습니다만 장악형을 훼손시키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어제 거래가 빵 터져줬어야 돼.
터져줬으면 알테오젠 같은 그 추세 강화를 한동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됐겠죠. 거래가 계속 터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터진 거래가 어떤 거?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력주 기준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고 어제 이제 외국기관 매수였는데 그래봐야 0.3% 매수했어요. 오늘 이제 개인들에게 0.2% 대차 떠넘겨지고 눌렸는데 내일 뭐 보시죠. 그래서 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방만 잡히고 이슈 터질 때 움직였다가 또 하방 잡으러 가고 이런 흐름이 될지 주력주로서 5%이지만 편입 기준을 설정해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누적적인 흐름은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제 세 가지 이슈 범위를 잡아드렸죠. AI 관련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변압기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 내용이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슈팅이 나올 거로 보는데 나오려면 하여간 거래가 터져야 돼요. 알테오젠처럼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계속 놓여져야 됩니다. 8천억씩 막 최소 5천억씩 터져야 돼요. 그거 놓고 보고 이제 만약에 수급이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오늘 매수 사인을 안 드리는 것처럼 거래 터지지 않으면 뭐 저점 찍고 돌리더라도 이렇게 관망하면서 대처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BH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좀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나 다 뭐 야간 방송 나오는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애플발 악재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도자료나 이제 증권사 코멘트는 계속 수혜주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LG이노텍부터 해서 이 친구는.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84%인데 사실 LG이노텍. 뭐 BH도 뭐 상당 부분의 애플발의 영향이 있는데 그럼 애플의 전일의 기준의 행사가 악재 요인이냐?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전일 기준의 애플발 내용이 악재예요? 아니라고. 그건 악재가 될 수가 없어요. 2% 눌림목의 기준에 신고가 내로 가는 이제 종목에서 그게 악재다. 그게 악재면 전체 다 훼손돼야 되는데 일단은 LG이노텍도 뭐 수급 봐야 되겠습니다만 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유안타 쪽에 연기금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순간적으로 확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개파락까지 나오고 추가적으로. 근데 이 꿀이 이제 절반 이상 달았고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쪽에서 애플이 추가적인 폭락 5% 이상의 폭락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아니라면은 애플이 뭐 약보합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선반영 인식이 크게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LG이노텍부터 먼저 볼까요? LG이노텍을 다른 거부터 먼저 봅시다. 다른 거 보고 이제 LG이노텍하고 둘이 묶어서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놓고 보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거부터 보면은 HL 만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간에 BH의 수급은 일단 뭐 논란 가지부터 이제 좀 쓸어 내리셔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간은 매도지만 외국인은 거기서 다 받아갔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조금 이따 이제 뒷부분에 하자라는 거고 시간에서 이제 뭐 월등한 강세를 주진 못하지만 일단 메이저의 손바뀜이니까 두들겨 맞을 만큼 너무 과하게 맞았다. 이제는 그 되돌림 슈팅 범위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HL 만두의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점진적으로 이제 슈팅이 좀 나와서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다시금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파르게 이제 수급이 유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 수급이 눈에 더 띄게 중간 중간에 이제 거래 터지는 그 흐름만큼 그래서 지난 그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양봉이 나온 날들 꼬리가 대부분 제한적이에요. 거의 안 밀려 내려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슈팅 한번 나오게 된다면 나올 때 꼬리 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때 이제 정리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R도 뭐 거래가 없어서 매수세를 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편입 단가 수준까지 되밀려 버렸어요. 차익 실현 못한 그 흐름에.
근데 결국은 이제 다시금 이제 슈팅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기준에 이제 정리를 좀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만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고점을 좀 놓치더라도 저평가 상태의 완성차에서의 슈팅 그리고 수급 누적적인 수급 지속적으로 뭐 형성돼 있는 부분들 그런 거 감안해서 유지하면 대처합니다. 황금성이 제한적이죠. 거래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도 일단은 자 그게 시간이 좀 걸리나요? 우리 포트폴리오 그 수익 올리는 거 그 대답 계속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나? 어? 그 포트폴리오 그 좀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그 보고 또 설명하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건지 알고 뭐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장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왜 못 올라오냐고. 다른 작업 뭐 하겠지만은 먼저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좀 하자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수급이 멈췄냐? 멈춘 부분도 있지만 손바뀜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일부 이제 뭐 정리할 쪽은 정리할 거고 새로 들어올 쪽은 들어올 거고 또 ETF 상품에 반도체 소부장 정리된 쪽 뭐 자금 유입된 쪽에 또 그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결론은 여기도 이제 저평가 아닙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한미 반도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저평가들은 아니다. 하이닉스나 현대차, KB금융처럼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이좋은 장에 유틸리티 업종을 저평가입니다 붙들고 가는 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 성장주 중에서도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쪽에 반도체 쪽의 기준도 있을 거고 또 자동차처럼 완벽하게 지금 뭐 저평가 상태라서 슈팅이 얼마든지 60만 원까지 슈팅 나와도 고평가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쪽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뭐 한미반도체도 지금 사실 5월달에 주력 포트에서 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5만 원, 6만 원에 작년에 누적 수급범위 있고 또 주력 포트 채워놓은 게 있고 주력 포트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뭐 변동성 수익도 좀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경우에 이렇게 설정 잡아놓고 포트에 넣어놓고 대처를 해도 무리수 없다.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슈팅을 본다면 이쪽도 충분하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6만 원 전후 뭐 이런 기준에서 계속 잡아온 거 아니에요. 유지하고. 그 이제 슈팅이 나와서 지금 뭐 17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어요. 시가총액 17조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예를 들면 6만 원에서 뭐 200% 수익이 난 거하고 150% 200% 수익 난 거하고 여기서 또 100% 수익이 난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 넘기리라 본다 그랬잖아요. 시장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시장 지수 올라가면 하다못해 제가 싫어하는 2차 전지 이제 다 차익 실현했고 뭐 프리미엄 높으니까 하다못해 알테오젠 좋아해요? 몇몇 사인 잡아드리지만 알테오젠 제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왜? 실적이 없이 슈팅만 나오니까. 근데 머니게임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어떻게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 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갈 때 그게 저평가에서 삽니까? 슈팅이 나오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형성돼 있고 그에 맞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뭐 수급 논리 정도 명분은 다 알고 있죠. 누구나가 HBM 뭐 GPU, HBM 거기에 TC본더 이렇게 해서 뭐 한미반도체 기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마어마해요. 초대박이에요. 얘가요. 앞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증권 보고서에 나오는 뭐 26만 원이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 시가총액 1위, 2위, 4위, 6위 이런 쪽에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고 글로벌 경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의 기준에 그 기준에 지수가 슈팅이 나오면 당연히 시가총액 뭐 10조 이상 이런 극대형주의 수급 범위는
인덱스 쪽에서 연동돼서 더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고취 추세 정도로 놓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다소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 정밀 기계 쪽에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이라든가 TC1도 납품, 장비 납품 이런 부분에 이슈가 불거져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에 그때도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면 돼요. 뭐 1% 그러니까 6월 3일이죠. 약전은 아닌데 어찌됐건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물량 두들겨 맞는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되돌림의 흐름을 놓고 보자. 결국은 6월 3일 이후에 V자형으로 아주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을 돌려놨죠. 뭐 다음 날 돌려놓은 기준까지 잡아놓는다면 뭐 빠르게 반등을 잡아준 거죠. 그리고 저점 물량 뭐 잘 기준이 잡혔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알테오젠의 변동성 매매하듯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간다. 주력주로 편입의 기준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가 막히게 이번에 두 번 다 24만 원 전후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두 번 다.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좀 수급은 정체잖아요. 그러면 슈팅은 얼마든지 25만 원 수준까지는 슈팅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하나 정밀 기계처럼 그런 이슈가 불거지든, 아니면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움직이든 방산 쪽에 이슈가 불거지든, 그렇지 않고 질질질질 흐르면은 관망인 거예요, 사실은. 관망. 가격적으로 너무 부각된다. 가격 메리시 뭐 20만 원 공방에 꼬인 것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다. 고점 대비해서 뭐 20%씩 빠져 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간헐적으로 저점 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이제 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10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미 반도체, 또 지금 이제 시장 터져 있는 이제 알테오젠, 그런 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얘도 뭐 가파르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고점에서 두들겨 맞는 후유증.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한 20% 미끄러진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도 툭 건들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미리 들어가서 어렵게 갈 필요는 없어요. 미리 들어갈 것 같으면은 뭐 누적적인 수급이 월등한, 얘보다 좀 더 월등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더 가벼웠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HD 현대인력이 더 많아요. 높아요. 지금도 뭐 누적적인 수급도 더 좋고.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채워놓고 이쪽은 어떤 식으로, 이쪽의 흐름은 거래가 터질 때 이제 그때 매수 강도를 좀 높이는 기준으로. 마지막 매수가 이제 18만 9천 원의 매수 재편입을 내보냈죠. 그러니까 24만 4천 원 찍고 아주 기가 막히게 23만 5천 원의 전략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얘를 뒤돌아보니 최고점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최고점에 또 DB, HD, 뭐 현대 일렉트릭은 좀 애매모호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지금의 알테오젠의 전략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기준에 프로그램이 꼬여? 정리. 손절이더라도. 오늘 기준에 수급이 들어와? 편입. 내일 또 수급이 또 꼬여? 그럼 어쩔 수 없어. 또 손절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누적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이거 거품이 심합니다. 이거 조정 심할 거예요. 이게 소형 잡수면 그냥 한 방에 막 무너져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15조고 지금 에코프로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미 인덱스 쪽에 들어온 물량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한 방에 쏟아져 내려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2차 전지도 사실상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아요. 대형주들의 특성이. 그래서 전략 잡아드리는 대로의 기준만 좀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재령전기가 쌍끌이 수급인데 막판에 좀 미끄러졌어요. 뭐 어차피 손바뀜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추가 편입을 그러니까 좀 아쉽게 이제 74,500원에 잡았는데 거기서부터 더 밀린 거란 말이에요. 고점 대비 4.5나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잘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는데 재편입의 단가가 차익 실현 단가 수준이에요 아마도. 근데 이제 한 템포 더 미끄러지면 이제 뭐 미끄러지든 지금 가격이든 어찌됐든
확인을 했으니까 수급이 나쁘진 않구나.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라서 그렇지 뭐 오늘 하루 들어온 물량 자체가 1.5%면 적지 않구나. 1.5% 들어오고 강보합으로 끝났다. 내일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와줘도 탄력을 받겠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요. 내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입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을 아우러서 세 종목이 있는 거예요.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대신에 이제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흐름 속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 떨어지거나 하면은 얘도 빠르게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LS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꾸로 들어요 보통. 뭐 하이닉스부터 팔아버리고 그다음 한미반도체 팔고 그다음 뭐 또 뭐 예를 든다면 고용 SFA 반도체 이렇게 파는데 아니야. 거꾸로 하셔야 돼. 고용 팔고 SFA 반도체 팔고 뭐 대덕전자 후성 다 팔고 그다음 한미반도체 팔고 그다음 SK 하이닉스. 아시겠죠? 대장주 주력주 변동률이 높다고 대장주 아니에요. 어떤 그 이슈 불거져 있을 때에도 전선주다. 그러면 대한전선이 시가총액 그나마 3조를 넘겼던 종목이고 걔가 대장인 거지. 걔가 가야 가는 거지. 대원전선 시가총액 작은 애가 막 상한가 한다고 얘가 대장주예요. 그럼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배우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제 그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만 잡히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검색기에 뜬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지금 뭐 마감 때까지 해가지고 930 기준에서 이제 뭐 알테오전 뭐 어마어마했고, 그죠? 오늘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편입 이후에 편입 사인 이후에 대주전자재료도 뭐 18%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 그 신호가 나와서 편입 설정 범위가 제대로 잡힌 쪽은 뭐 좀 제한적이에요. 2차 전지 쪽은 거래가 다 그냥 죽어 있다가 그러다가 거래가 빵 터지면서의 변동이죠. 순간 빵 터졌을 때 뭐 대기하고 있다가 거래대금 터지나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준에.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는 5월 30일 날 검색에 떴고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갭상승 4% 슈팅이 나오니까 문자 매수자이 못 나가서일 뿐이지 검색해서 어제 SKC처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뜨고 오늘 당장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얘가 이렇게 뜹니다 계속. 응? 다른 쪽은 분봉의 기준이라면 얘는 일봉의 기준에서 떴어 오늘의 일봉에 떴어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나서의 저 수익 범위들 또 오늘 기준에 뭐 하이드리 리튬의 상한가 대주 전자재료의 뭐 상한가 뭐 이런 부분들 진입하고 나서의 대주전자재료 상한가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도 14% 수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 기준에서도 전략 매도의 기준인 거죠. 일단은 저쪽 상한가 진입됐을 때 절반 이탈되고 2% 밀리면 전략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종목 검색해 표 작업도 뭐 소형주 잡주 넣을 필요 없어요.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억지로 넣거나 뭐 카페 24 억지로 넣거나 필요 없어요. 우리 알테오전 넣고 기존에 떴던 대주전자 넣고 그런 것만 넣어도 많잖아. 그래서 저 수급 범위의 대주전자 재료의 수급이 일단은 오늘 뭐 외국기관 쌍끌이 해서도 뭐 1%가 안 돼요 사실은. 1%가 안 되는데도 상한가를 갔어. 재룡전기는 1.5%를 들어왔는데도 오히려 2% 강세로 끝났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 대주주하고 수급해서 둘 다 비슷해요. 50% 수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기간이 슈팅이 나왔는데 1% 정도 1.얘도 한 1.3% 수준 1.3%에 24%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뭐 1% 2%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슈팅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쪽 동진 세미캠인지 후속인지 매번 헷갈리는데 동진 세미캠일 거예요 아마.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부장이라는 그 정신 나간 친구. 그 친구가 그 당시에 횡령 자금으로 장중에 동진 세미캠일 거예요 아마 후성이 아니라 장중에 7%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찍어요. 매수 잔량까지 있었겠지. 근데 그게 보합으로 끝납니다. 7%를 순매수를 했는데 그 물량 다 그냥 유지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을
다 소진시키고 나갔단 말이에요. 소폭의 손실을 보고. 그러놨더니 그 물량을 받은 메이저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이제 슈팅 한번 띄어올리고 그다음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7%가 하루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상한가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그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고 수급 강도를 들여다봐야 전략 기준을 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C 어제 수급이 외국인들 쪽에 한 20만 주 들어왔고, 여기도 뭐 제한적 수급인데 슈팅은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 손바뀜 수급을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올린 거는 오래간만에 쌍끌이, 그것도 윗방향성으로 설정이 된 거죠. 나머지는 뭐 우리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는 좀 별로 안 맞습니다. 엔캠도 관심을 조금 갖고는 있는데 저희도 슈팅을 한번 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도 2차 전지 주춤 해지면 외국계에서의 수급은 일단 뭐 좀 들어와 있으니. 일단 YC 어제 본 것처럼 오늘의 기준도 그냥 뭐 프로그램이 쌓올리고 또 그냥 프로그램이 때려 팔고, 여기다 한 번씩 더 볼 거예요. 한 6%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긴 한데, 일단 PNT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기 때문에 매수세는 못 드리더라도 뭐 볼 건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동률이 확장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 변동률의 흐름이 매우 뭐 확장이 될 거예요. 또 SK그룹주도 뭐 이래저래 뭐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 기준에서 전체 뭐 포트도 그렇고 뭐 알테오전에서도 그렇고 뭐 수익 범위가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는 종목군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 조금 더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쪽은 시가총액이 이제 그래도 사이즈가 나오는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변동률은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굳이 그렇다면은 뭐 오히려 알테오전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LG노텍하고 BH를 볼 건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하면, 일단은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 기준의 지수가 2277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18% 정도 올라와 있어요. 427포인트. 그에 반해서 계좌 손익은 지금 70%에 달합니다. 3.5배? 어마어마하죠. 올 1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시장은 8% 강세 속에 계좌 수익은 42.96이에요. 오늘 방송 갖고 나가면 이제 이 방송하면 캡처해서 메인 화면으로 올리겠죠. 회상도 제대로 해서 캡처를 하자라고 우리 그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월 포트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고, 6월 포트 이제 오픈된 부분에 수익 범위가 지금 BH하고 이제 만도를 고민하다 BH를 넣었잖아요.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야,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력도 어제 이제 탄력을 많이 줬는데 오늘 좀 미끄러졌는데 5월 말 종가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때 이제 고점 신고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HD 일렉도 이제 좀 들여다볼 거고, 이제 BH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과도합니다. 이제 조종이 과해요. 근데 오늘 수급이 최악의 경우 100만 주 정도 떠넘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앞전에 한 140만 주, 3%, 4%대가 하루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하루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급 감안했을 때는 일방향의 매도가 기관 쪽에서 있다 할지라도, 또 연기금 쪽에 매도로 추정되는 유한타 쪽에 매도가 있더라도, 또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유한타가 매도한 부분이 손절이었냐, 손절하고 재편입을 했냐, 뭐 그런 부분도 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에 뭐 오늘 수급이 기관들이 한 40만 주, 50만 주 매도했는데 외국인은 또 40만 주 매수했어. 손바뀜이야. 과도하고 매수평균 단가 22,000원대 밀려있고, 그럼 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처럼 돌릴 수 있고, 왜 밀렸냐 했을 때 애플발 영향은 아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은 2.6인데 계좌는 5% 수익이에요. 여기에는 알테오젠의 수익이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 6월 3일부터 따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등 나와서 우리가 원래 변동성 종목 매매할 때 그 수익, 그것도 포함 안 돼 있어요. 화요일 날에 알테오젠,
수요일 날에 HL 만도, 금요일 날에 또 알테오젠, 어제 기준에 뭐 HD 현대일렉이 이제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있으니까 오늘 기준에 또 알테오젠. 뭐 대주전자 재료 검색해 뜨고 슈팅 나오고 상한가 찍었지만은 문자 매수 사인은 안 나갔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 또 APR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거 아주 뭐 대박 났어요. 뻥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정도 범위만 가지고도 주력에서 이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방이 약간의 상당폭의 패닉이에요. 손실률이 너무 높아서 BH 때문에. 근데 뭐 저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내일부터는 좀 메타방 위주로 전략을 꾸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최근에 VVIP 방 위주로 계속 진행해 드린 거랑 다르게 장중 실시간 방송이 이제 계속 오픈이 안 되고 메타방 위주에서 전략 잡고 메타방 위주로 변동성 매매 좀 잡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억지로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VVIP 회원님들도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이제 오늘 이거 다 외부 그냥 오픈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익 실현 영상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뭐 어제 SKC라든가 또 오늘 APR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냥 오픈하시면 돼요. 차익 실현 기준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 뭐 이 내용은 뭐 굳이 오늘 장에서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다만 이제 저렇게 하이닉스하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에 압축 범위 저희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10월 달에 저렇게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이탈하셔가지고 별것 나 다 일찍 팔았어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지. 예? 가지고 계셨으면 수익이잖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라이브 방송의 포트폴리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수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하이닉스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되는 거는 결론은 윤정두가 강력하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포트에 대한 하이닉스에서 일부 10%를 드러내서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고 오히려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이번 달 기준에 더 높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을 해드리다 보니 계좌 수익이 6월달 포트 지금 현재 5%잖아요. 시장 2.5 올라올 때 주력으로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변동성 기준의 알테오전도 기준이 잡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아는 하이닉스를 얼마큼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잡아들여서 얼마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냥 현대차 좋아요가 아니라 현대차 비중 25%를 꽉꽉 채우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아니, KB금융 좋은지 누가 몰라. 안 사잖아. 억지로 채워 넣어드려야 이제 겨우 이제 좀 차시는 거 안 사시잖아. 그죠? 안 산단 말이야.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누가 몰라. 안 사니까 문제지.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전부 주변에는 다 단타꾼들만 있고 단타 맞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블 경제 TV를 보니까 그게 또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는요 직접 투자가 많을 것 같아, 간접 투자가 많을 것 같아. 간접 투자가 많아요. 누가 일일이 매매를 합니까? 상품에 돋는 규모가 더 크지. 예? 그리고 개별 계좌 기준에 누가 그렇게 단타를 쳐요? 국민의 대다수가 국민의 대다수가 그 단기 매매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방도 VVIP 회원분들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 인원만 장중에 실시간 접속을 하세요. 그것도 들어왔다 나왔다 이제 뭐 하시는 기준에. 다른 분들은 포트폴리오 비중 유지하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유료 방송 보면은 뭐 야간 방송 보면은 뭐 대주전자 재료 지들이 다 산 것 같고 모든 우리나라 종목은 지들이 다 대박 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종목은 못 간다 생각하고 아 하이닉스 갖고 언제 그 수익을 내 해가지고 정리하고 단타를 쳤는데 들여다보니 하이닉스는 작년 대비 거의 뭐 200% 올라왔죠. 이제는 거의.
거의 200% 올랐어요. 오늘 고점 또 넘겼잖아. 근데 내 계좌는 항상 빵꾸 나 있어. 마이너스 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략 기준의 조정 범위만 좀 잘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다 문제 없어요. 뭐 재령전기도 오늘 이제 스타트 입질 잡아놨고 내일 추가 편입하면 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1만 원, 그러니까 24만 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하고 보통 이제 21만 원 수준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매수를 해왔던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조금 지금 슈잉 종목이 늘어나긴 했지만 기아는 어차피 주력인 거고, 한미반도체부터 LG 이노텍까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LG 이노텍, IT의 소구장 쪽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LS일렉하고 재룡전기 주력은 위에 따로 있고, 그다음 방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HL 만도 기준의 위치를 기아의 밑으로 넣어놓게요. 동종 업종 업체들끼리의 기준으로. 다만 이제 만도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 비중만 여러분들이 좀 잘 조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요 영상 부분은 포트폴리오 기준은 일단은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영상 부분 나오면 링크를 좀 수정해 드릴 거고.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일단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합류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BH하고 LG노텍은 별도로 녹화를 할게요. 어차피 또 녹화해야 되니까. 그 뭐 교육 기준도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올려서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노텍과 BH 굉장히 좀 좋은 위치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다만 급격한 가격 탄력을 줄 거냐, 아니면 기간이 조금 걸릴 거냐, 시간이 뭐 1주, 2주, 뭐 3주 이렇게 걸릴 거냐, 그거만 이제 좀 잘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